자, 오늘의 주제는 여행사. 어디까지 가봤니? 님이? 이게 전국의 여행사 수가 17,585개라고. CU랑 GS25C를 합친 게 17,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공채, 수시 채용, 인턴 채용으로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하나투어가 그 기준에 왜 적합한지를 기술하시오. 이거 뭐 우리와 함께 일한다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약간 개인의 강점과 그 회사의 핵심 가치 뭐 이런 거를 좀 섞으면 좀 재미있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철수 씨 하나투어 안 쓰셨었습니까? 저는 안 썼어요. 저 썼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저는 오버스펙이었으니까. 취업 상식 때문에 학원 등록하러 가지 마시고 스터디만 하루에 3개씩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해도 상식이 자라는 시간 잡기 철수 준승. 아우 왜 이렇게 아프게 때려요? 정신 좀 차리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 아니 체력이 아우 힘이 묻히네 오늘. 자, 그래서 제작진의 문제 유출 의혹이 있을 정도로 말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철수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비겼습니다. 무패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정말 저는 계속해서 승수를 쌓고 있어요. 자, 승점을. 그러면 작가님 한번 불러볼까요? 작가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 철수 씨가 빨랐네요. 이거 뭐였지? 이거 알았는데. 준수 씨 아시나요? 엔젤 투자자. 정답. 뭘로 아셨어요? 나도 아닌 줄 알았지롱. 그건 아닌 줄 알았어. 엔젤 투자는 아닌 줄 알았어.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인 준수 씨? 죄수의 딜레마?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땡도 안 해주시지? 문제 흐름 끊지 마세요. 네, 문제 다시 드릴까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입니다. 철수! 철수 씨, 나쁜 놈. 땡. 존슨! 네. 참 나쁜 사람. 두 분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객관식이죠? 그죠? 땡땡땡 고의. 존슨! 네, 졸. 미필적 고의. 정답. 이거 힌트가 너무 지금 네, 저렴했어요. 동등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존슨 씨가 두 문제를 맞히고 계신 가운데 세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내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가 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빈센트 반 고흐는 생을 마감하기 전 동생 테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존슨! 나 죽는다. 몇 번? 다음 중 어떤 말일까요? 1번 고통은 영원하다. 2번 외로움은 끝났다. 3번 이젠 쉬고 싶다. 몇 번일까요? 철수! 1번. 정답이에요. 뭐? 1번이 뭔데? 고통은 영원하다. 제일 멋있는 말 못 고르셨죠? 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네, 그분이 그러신 하셨네요. 것 같아서. 아니, 정신이 네. 나간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말을 하고 죽어? 그러니까 네 번째 문제. 다른 물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농산물의 가격입니다. 존슨! 네. 농산물 정찰제. 땡. 몇 글자죠? 5글자? 세 글자입니다. 땡땡땡 가격. 다음 넘어갈까요? 첫 글자 힌트 요청합니다. 두 번째 글자 힌트 요청합니다. 두 번째 글자 알려드릴까요? 리네요, 리. 첫 번째 글자 힌트 요청합니다. 세 번째 글자 알려드릴까요? 아니, 왜 제가 네. 세 번째 글자는 T입니다. 존슨! 네, 존슨 씨. 리티? 이 정도까지는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겠죠? 정답은 페리티 가격이었는데요. 페리티.
그리고 다음 문제 주세요. 5번째 문제입니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현상으로 영국이 여기에서 열리는 테니스 대회에서 개최. 정수! 존슨 씨가 빨랐죠? 내가 빠른데? 억울한 표정이시지만 존슨 씨가 빨랐어요. 윈블던 현상. 정답. 처음 아니 들어봤어. 이거 좀 공정하게 정말 공정하게 좀 부절을 봐주세요. 자, 다음 지금 문제 주세요. 존슨 씨가 빨랐고요. 잠깐 네. 귀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6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한 나라와 국제 간 거래에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일상적인 대외 거래 등의 수출입 차액에 따른 수지를 경상수지라고 하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상품 수지, 2번 서비스 수지, 3번 지출 수지, 4번 경상 이전 수지. 철수! 철수 씨. 4번 경상 이전 수지? 땡. 철수! 이렇게 해도 되나요? 3번 지출 수지? 정답.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네, 존슨 씨가 부조를 안 누르셨잖아요. 네. 2대 3이죠. 7번째 문제입니다. 나를 먼저 2대 불러주셨어. 3이라고 할까? 나를 먼저 순서대로 불러주셨어. 네.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철수! 부부를 네, 철수 씨. 뭐지? 다시 접으셨네요.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무슨 노키즈족. 아니 뭐였지? 철수 씨 아시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오늘 컨셉 존슨 때문에. 딩크족. 정답. 화려한 CG 준비할까요? 네. 지금 철수 씨 2문제, 존슨 씨 4문제예요. 아, 네,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4대 2인 거죠? 네, 2대 4가 아니라. 칠판 칠판이에요? 네. 아 진짜 이거 수준 낮은데. 아, 이거 8번째 문제 칠판 문제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3대 거장을 적어주세요. 의외로 적기 시작은 존슨 씨 잠깐 멈추셨네. 나도 맞는지 몰라. 다 적으셨나요? 하나, 둘, 셋 닌자 거북이 보여주세요. 이름 쓰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어? 도나텔로는 누구죠? 얘 봉드네잖아요, 보라색. 네. 얘는 삼지창 쓰는 애고. 네, 철수 씨 정답입니다. 저도 C 들어가나요? 어? 이거 라파엘로 엄청 짜댕인데? 짜증이 뭐지? 엄청 약해요. 네, 4대 3이고요. 2문제 남았네요. 9번째 문제입니다. 아, 그럼 왜 닌자 거북이를 4명으로 만들어놨어? 3명으로 할 것이지? 문제 드려도 될까요? 마음 정리되셨나요? 주세요. 위정자의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 행위, 특히 선거에서 이긴 정치가의 위선적 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 힌트인데요. 사람을 잡아먹은 뒤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이 동물의 전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딴 힌트 필요 없는데. 아니, 이게 이거야? 다 아시는 거죠?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칠판 이게 문제로 뭐야? 나올 그건가요? 너무 의아하네. 어, 두 분이 이거? 아시는 건 이렇게. 네.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로 내가 맞추면 동점이 될 수도 있는 항상 거죠. 마지막 문제는 둘이 둘 다 못 맞췄어. 존슨 씨 요거 둘 다 못 맞추면 제가 이기는 거죠? 2점짜리 할까요? 재밌게. 몇 점짜리? 2점짜리. 여기서 뭐. 안 돼. 뭐? 이거 내 생각을 말한 거야. 거부해도 돼. 여기서 안 된다고 그러면 피디님이 엄청 눈치 주잖아. 안 된다고 해봐. 안 돼요. 어쨌든 저는 무패를 가져가면 되니까. 네. 좋아요, 좋아. 우리 철수가 아파 보이니까. 네, 요거는 칠판 문제 아니고요. 문제 드릴게요. 또 이거 외치는 거예요?
네, 스피드 퀴즈입니다. 점점 복잡해지네. 말과 관련된 속담 4가지를 빠르게 이야기해 철수! 주세요. 네, 철수 씨.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계속 얘기해요. 빠르게. 말은 쏟고줘도 쌀은 쏟고 못 죽는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없는 말이 천리 말 간다. 없는 말이라고 네. 했습니다. 말 없는 말이 존슨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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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존슨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은 쏟고줘도 쌀은 쏟고 못 죽는다. 말 존슨 말은 쏟아져도 다시 못 죽는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갖는다. 철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아니 곱다. 처음에 틀렸잖아요. 처음에 틀렸잖아. 제가 하나, 둘, 셋 외칠게요. 하나, 둘, 셋. 준수. 조순 씨가 아 빨랐죠? 이거 말도 안 돼. 말은 쏟아져도 못 죽는다. 이거 말 뭐야? 한마디로 천냥빚. 철수. 제대로 된 문장으로 해주세요. 철수. 철수 씨. 쌀은 쏟고줘도 말은 쏟고 못 죽는다.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정답. 으아! 쌀은 쏟고 주어도. 쏟고 주어도 말은 쏟고 못 죽는다. 그 죽는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네요. 그래. 아니 이런 속담 없어요. 나오죠. 네. 아 저거 그냥 블로그에 써놓은 거 아니야? 너네 할머니가 블로그 운영하시는 거 아니야? 네, 존슨 씨가 2점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철수 씨의 승리입니다. 아니 이게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꾸 저희가 좀 농락당하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좀 기분 좋은 승리를 제가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주에도 정말 좋은 퀴즈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상식 익히는 거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코너 한번 달려가 볼까요? 자, 취업을 글로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고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술. 자, 오늘의 주제는 여행사. 어디까지 가봤니? 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행사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은지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 이게 전국의 여행사 수가 17,585개라고 합니다. 재밌네, 그렇죠? 이렇게나 많아요? 생각보다 많네. 그래서 전국의 편의점 수가 전체 편의점 수는 3만 개인데 여기서 CU랑 GS25C를 합친 게 17,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오,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 편의점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준수 씨 아무튼 지나간 일이 있고 우리 저 아무튼 이번 코너 잘해. 아니 제가 제주도 얼마 전에 제주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에서 말 탔죠? 아 분노로 말이 부들부들 떨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막 그 오토바이 빌려주고 그러는데도 막 여행사라고 붙여놓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마 다 이 여행사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여행사에서 그걸 따로 운영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우도 가니까 떡볶이 파는데 여행사 간판이 붙어 있어. 그런데도 여행사인가? 설마. 그래서 아무튼 여행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이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자본금만 보유하면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직원 수 자체도 이렇게 뭐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여행사 그거를 걸어놓은 게 되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한국의 여행사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풀이닷컴. 그런가? 여기가 하나투어인가? 여기 같은 경우는 출국자 수, 판매액, 수입 등 여러 지표를 다 고려했을 때 부동의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투어가. 자, 그럼 여행사 순위가 사실은 저희가 아는 게 다야. 사실 저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작은 데가 있으면 무슨 노랑풍선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냥 거의 비슷하게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게 선호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1위가 이제 하나투어, 2위가 모두투어, 그리고 3위가 노랑풍선, 롯데관광, 인터파크 투어, 뭐 인터파크 투어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요. 인터파크 투어도 꽤 많이 이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모두투어가 2위라고는 들었는데 하나투어 제 친구 다니거든요. 사실 인터파크 투어를 굉장히 견지하더라고요. 왜죠? 가격
때가 싸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투어는 싸니까 믿으니까 그게 인터파크.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모두 투어 같은 데보다도 인터파크에서 검색을 해서 많이 가잖아. 자유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항공권을 인터파크에서 검색해서 사고 아, 그렇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굳이 패키지가 아니라 하나투어에서 하나프리닷컴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터파크 투어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공권을 검색해서 가든가 아니면 따로따로 검색해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막 많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여행사한테 그 수익이 좀 떨어질라나? 단체로 사서 단체로 뿌리는 거니까. 음.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랑 모두투어는 다들 아실 테고 노랑풍선이 요즘에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랑풍선이 그 우리 엄마가 여행 되게 자주 다니는데 우리 엄마가 노랑풍선 엄청 많이 이용하더라고. 그러니까 노랑풍선이 홈쇼핑에서도 되게 많이 때리고 그리고 이 진짜 싸게 진짜 생각도 못하게 싸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새 여기서 나오는 패키지 보면은 그 항공권 가격보다도 더 싼 것도 엄청 많습니다. 아니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그걸 들었거든요. 이 꽃보다 시리즈 있잖아. 그거에 아마 후원을 했나 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델이 이서진이 된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할 때나 아니면 할 때 이서진이 항상 이게 모델을 하니까 이제 그 장년층, 중장년층 분들이 여기에 좀 신뢰를 가지고 이걸 많이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이서진 씨가 모델 맡으면 진짜 엄청 올라가겠네. 아무튼 그래서 노랑풍선이 좀 상승을 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관광이 있는데 롯데관광은 사실은 좀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롯데관광이랑 뭐 어디랑 엮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일본의 JTB, 롯데 JTB라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JTB가 제일 큰 여행사인데 롯데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걸 좀 등에 업고 좀 아시아 좀 중점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중국에서는 중국 여행사를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주춤한 포지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뭐 이게 마지막으로 또 인터파크 투어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특히 저한테는 다른 여행사들보다 인터파크 투어가 더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행 갈 때는 항상 이제 항공권을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인터파크 투어로 찾아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직접 구매한 적은 없는데 아무튼 이걸 먼저 검색해 보면 대충 시세가 나오더라고. 뭐가 싼 거고 뭐가 비싼 거다. 정선생 같은 경우는 여행사를 이용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잘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 항공권, 저 패키지를 잘 안 가니까 그 항공권 산다 뿐이지. 그리고 항공권 살 때 진짜 뭐 여행사 보고 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공권 살 때 빼고는 패키지를 이용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패키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안 어울려. 약간 오지를 가거나 약간 진짜 그런 험난한 데를 가면은 패키지가 좀 필요한데. 그렇지. 최근에는 뭐 다 그 자유 여행 가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투어가 하나프리닷컴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인터파크 투어처럼 직접 검색해서 숙소랑 비행기를 자기가 따로 끊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수익성은 줄어들지만 이거 고육주책이지 뭐. 그래서 연령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그 여행사가 또 다르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롯데관광. 상품 가격대가 세면서 상품 같은 게 좀 편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60대 분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저희 회사 상사분들 같은 경우도 막 그 롯데관광 많이 이용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산티아고 성지 순례길 막 이런 패키지도 있대 롯데관광에서. 그래서 그런 거 막 갔다 오고 막 한 700만 원씩 내고 막 그런 거 갔다 오고. 그거 엄청 힘들잖아. 그냥 가서 행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참 좋은 여행도 제가 그때 진짜 부모님 뭐 환갑 해가지고 좀 여행 보내드리려고 알아봤는데 참 좋은 여행도 진짜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40, 50대 같은 분들은 하나 투어 모두 투어를 선호하시고 20, 30대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여기 극명하게 나오네요. 인터파크 투어 이걸 한다는 게 패키지로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 박사가 요즘 되게 핫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행 박사가 이 사장님이 되게 박사야. 여행 박사야. 그래가지고 이 되게 기업 문화도 되게 파격적인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회사 사장 같은 경우도 맨날 투표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뽑고 그래서 막 재신임 되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탈락하셨다고. 맞아. 그랬는데 지금은 뭐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겠죠? 뒤에서 뭐 다 관리하시겠죠.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뒤에서? 아니 그냥 저 멀리서. 아무튼 그 직함은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실제 대표는 바뀌어 있고. 제 친구도 여행사를 하잖아요. 걔도 1인 여행사는 알바 한 2명 정도 쓰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트에 입점해 있어. 마트 이제 입장할 때 보면 왼쪽에 보면 휴대폰 파는 데 있고 홈플러스 같은데 그런데 홈플러스 있어. 이마트에 있구나. 근데 그게 뭐 마트마다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대요. 가격이 어디가 더 비싸고 그 입지에 따라서 또 임대료가 비싸고. 근데 임대료가 엄청 비싸더라고. 또 200이었나? 그렇죠. 홈플러스는 뭐. 근데 되게 조그만 데야. 되게 조그만 데인데 거기서 그렇게 수익이 잘 나서 일부러 들어간 거야. 원래 다른 데. 그래요? 네, 원래는 동대문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돈을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여행사들은 자기 상품이 없대.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투어나 롯데관광 이런 데서 상품을 받아서 그걸 파는 거야. 대신에 내부 가격이 있겠지. 그 가격을 받아서 좀 더 싼 가격에 팔면은 그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음으로 이제 여행사에 취준생들이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걸치는지 한번 알아보죠. 하나투어 취업하기를 저희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큰 데니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뭐 공채, 수시 채용, 인턴 채용으로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거는 인턴 채용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전환율이 90% 정도나 된다 그래. 그러니까 웬만큼 결격 사유가 있지 않으면은 전환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공채 같은 경우는 80대 1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인턴 같은 경우는 20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뭐 하나투어 들어가고 싶으시면 인턴에 먼저 지원해 보시는 게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리면 뭐 저희 나이면 안 되겠죠.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상품 개발 기획 관리 지원 IT 뭐 이런 직군이 있는데 뭐 다른 데는 당연히 뭐 전공 무관이겠고 IT 같은 경우도 관련 학과 전공 우대라고 기입은 해놨는데 뭐 그 전공 상관없이 일단 지원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좋아하는 문대생이다, 철학과생이다, 뭐 그렇다 싶어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하나투어의 자소서 항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그리고 본인이 이게 공통 자소서 항목인데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하나투어가 그 기준에 왜 적합한지를 기술하시오. 아이고 뭐 기업관 그렇죠. 철수 씨 하나투어 안 쓰셨습니까? 저는 안 썼어요. 저 썼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저는 오버스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이 어떤 면에서 하나투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성격, 전공, 힘 좀 내세요. 경험 등으로 기술하시고 힘 좀 더 내. 더. VR, AR 등 증강현실이 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R, AR 등 증강현실이 여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거 진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뭐야 AR 게임인가 VR 게임 그 새로 나온 게 있는데 VR 게임이었던 것 같아. 이게 그 세계 유명 관광 명소에서 오줌 싸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진짜 쉬를 쉬를 하고 말고는 자기 몫이지만은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딱 보면 그랜드 캐년 가가지고 막 오줌 싸고 막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여행이랑 이게 아직 겹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자소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이거는 뭐 여행 산업에서 있어서 큰 기회가 된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딱 거기 도착해가지고 옵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딱 AR이나 VR로 보여주면서 이거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거 택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진짜 현지에서 아니면 그 국내에서 몇 가지 상품을 VR로 보여주고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뭐 훨씬 더 여행업계에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모두 투어는 이런 걸 물어보네요. 우리와 함께 일한다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약간 개인의 강점과 그 회사의 핵심 가치 뭐 이런 거를 좀 섞으면은 좀 재미있는 자소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그렇죠? 이건 좀 어렵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거 되게 막 진짜 추상적인 단어 난무하겠네. 아니 그 이런 거 가장 최근에 스스로 학습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재밌네. 그러게. 난 이런 거 할 것 같아. 불 붙이는 거. 정글의 법칙 보면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됐다. 이런 걸 통해서 나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오지나 이런 데 생존력에 대한 어떤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 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한번 재밌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노랑풍선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번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보유 역량, 입사 후 포부, 내 인생의 맹토? 나의 대학 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특이한 거라면 내 인생의 멘토 이거 하나 정도네요. 그 여행사 자소서 항목 치고는 그다지 특별한 항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면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여행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런 자유로운 어떤 그런 정말 그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돈이
그건 얼마 안 그렇습니다. 줘.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투어가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음. 평균 연봉이 3,116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모두 투어도 3,188만 원.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인데 3천만 원대 초반 이게 평균 그렇습니다. 연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초봉은 더 낮은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70만 원이면은 뭐 거의 무차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 정도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여행업이라는 게 점점 이제 기존의 먹거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좀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제 면세점 서울 시내 그 면세점 사업에 이제 성공해서 지금 하나투어 본사 사옥을 지금 저층을 면세점으로 바꾸고 있어요. 바꿨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그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근데 어떻게 좀 모을 것인가. 면세점이 얼마나 잘 될라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패키지에서 중국 사람들 일로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와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산에서 하는 면세점도 다 망해가고 있고 그 요즘에 보니까 제 중국 통이 있잖아요. 그 중국 사람들 막 홍콩 사람들 한국 여행 올 때 면세점에서 안 사더라고. 그 인터넷에서 막 주문해가지고 인터넷이 더 싸잖아. 면세점보다 훨씬 싸. 그래가지고 다 인터넷에서 사고 막 그러니까 면세점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것도 짓잖아요. 여행사에서 짓는 호텔들도 있고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진짜 이게 기존의 어떤 여행 사업이 점점 축소되는 걸 알고 조금씩 다각화를 하는데 과연 그러니까 그게 대한항공에서도 잘 막 될지. 호텔 지으려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뭐 대한항공도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여행사에서 뭐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그래도 취준생들에게 저희 마지막으로 희망만 주고 저희 물러나죠. 네. 좋습니까? 희망 드렸죠? 된 거죠?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또 여행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정말 그 밝은 면, 그 이면, 새로운 면, 재밌는 면, 특별한 면, 다양한 면을 소개해줬죠. 그렇습니다. 철수 씨는 뭐 여행 관련해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현지 가이드, 약간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데서 정말 그런 걸 해보고 싶네요. 그 나라에 살면서. 호텔이나 막 식당 평가하는 거 있잖아. 전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식당 평가. 그걸 왜 해요? 미쉐린 가이드. 아 그런 거? 그게 무슨 여행사야? 뭐 그것도 여행 관련 업이라고 하면 하는 거죠. 아니면은 여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 좋다. 정말 여행으로 돈을 벌고 싶진 않고 정말 여행을 즐기고 싶네요. 그렇지. 이미 돈이 있어서 그냥 여행자가 되는 거야. 자 이제 거의 뭐 올 한 해도 11월이니까 거의 막바지에 보이잖아요. 그럼 지치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연말에는 좀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수 쓸 데도 없잖아요. 여행도 한번 다니면서 그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 정말로 재밌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건승하십시오.